마인드셋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그 뜻을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 때 마인드셋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마인드셋은 스스로가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해요. 마인드셋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인드셋은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사고방식, 또 신념, 태도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인드셋은 개인의 경험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또 그 사람의 교육의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살펴볼게요. 마인드셋의 역사적 배경은 심리학자 캐롤 드웨이크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부터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마인드셋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질문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이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알아보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문항을 8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체크를 해보세요. 번호에 체크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쓰시고 그 번호에 체크나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1. 내 지능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어서 거의 변화하기 어렵다. 2.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지능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3. 지능 수준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당한 발전이 가능하다. 4.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5. 나는 특정 부류의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6.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7.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8. 나는 언제든지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번호에 체크하셨죠? 이 질문지는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나와요. 캐롤 드웨기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참조를 좀 했어요. 그럼 결과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여자아이들이 부릅니다. 라타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인드셋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번호 1번, 2번, 5번, 7번을 체크하셨다면 고정 마인드셋에 해당이 되고요. 3번, 4번, 6번, 8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사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처법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문항이 몇 개 안 돼서 이것이 변별력이 있을까 싶지만 내가 선호하는 문항을 만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마음이 확 쏠려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성장 마인드셋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문항을 들으면 딱 아시겠죠. 아, 뭐가 성장 마인드셋이구나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간단하게 우리가 스크리닝 차원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인드셋에서의 핵심은요 다음과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탁월한 인재들의 특징은 인생의 고비를 성공으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이들의 특징은 인내심과 회복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라고 해요. 고정 마인드셋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지난주에 제가 회복 탄력성 말씀드리면서 회복 탄력성도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긍정심리학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몰입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 이 부분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심리 용어들 몇 가지 더 알아보고 나서 비슷한 점 또는 공통점, 그리고 그 차이점과 어떻게 변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어서 성공과 끈기 뒤에는 성장 마인드셋이 있어요. 최고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믿고 끊임없이 나간 사람들은 어려운 도전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힘,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자기 자신과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자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능, 개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의 정량적인 이 양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이나 개성 또는 인격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타고난 재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력과 연습보다는 타고난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송에서 보면은 노래 굉장히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건 진짜 재능 같아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재능 플러스 노력, 그리고 노력이 더 많이 기여를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 없으면 저거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이나 실패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면서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는 자신감을 더 잃을 수 있죠. 자신감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요,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기초고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외에 노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또는 끈기라든가 또 다른 사람과의 협조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고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 기질이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누구나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질은 개발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로 보지 않고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여겨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면서 더 나은 성장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 면이 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을 즐겨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해요. 이제 문제가 나에게 또 왔구나 이러면서 뭔가 해볼만 하다 막 이런 태도를 또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시험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넘어섰다. 예전에 광고에도 그런 문구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여기에서 오마이걸이 부른 노래 듣고 올게요. 한 발짝 두 발짝. 네, 그러면 이어서 성장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장을 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안전하고 쉬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도전이 너무 어렵거나 또 자신이 부족하다 또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느끼면 또는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보다는 성공에 더 중요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성장은 단지 도전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이 더 힘들고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정 마인드셋과 성공 마인드셋의 관점을 좀 살펴볼게요. 우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은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으로 보고 있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데서 성공과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요. 그러면 실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볼게요. 실패는 하나의 행동에 불과하죠.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까지 번져요. 그리고 실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영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도 실패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를 규정짓지는 않아요. 실패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결의 대상으로 보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겨요. 그래서 실패가 잘 극복이 안 된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났구나 하면서 더 노력과 끈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